5월이라 믿기 힘들 만큼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어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오존주의보는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송창근 센터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올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오존주의보가 어떤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떨 때 발령이 되는 건가요? 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건강이나 재산, 그다음에 동식물들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산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3종,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PM10, PM2.5 그리고 오존에 대해서 예보 및 경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존의 경우는 1시간 평균 농도가 120 ppb 이상인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경보는 300 ppb 이상, 그리고 중대 경보는 500 ppb 이상의 발령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오존이라고 하면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 한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존이 대체 어떤 물질입니까? 네, 오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 분자에 산소 원자가 결합한 O3입니다. 우리가 산소는 보통 O2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O3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존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냄새 나는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굉장히 강한 자외선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 광화학 반응이라 그러는데 그 반응에 의해서 오존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존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한 10km 이상 높이, 성층권에서는 그 오존층을 형성을 해서 그 우리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태양 자외선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좋은 역할이 되는데 그 이하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대륙권에서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인체에 해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오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산화제입니다. 산화제여서 호흡기라든지 피부, 눈, 코 이런 감각기관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6년에 세계보건기구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90 ppb 이상일 경우에는 그 실제로 사망률이 1에서 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그때 이제 또 마침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 자외선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자외선 주의보와 오존주의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자외선은 우리가 보통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 광선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짧은 태양 광선입니다. 자외선은. 그래서 이것은 물질이 아니고 그러나 피부암 등을 이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그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굉장히 강한 태양 광선이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이제 봄, 여름철에 특히 맑은 날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그 자외선 주의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존의 경우는 이런 에너지가 아니고 그 미세먼지하고 같은 그런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주의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존은 자연광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랑 이제 광화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계절이랑도 연관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한 태양광선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4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특히 이제 5, 6월, 7월 정도가 굉장히 강한 오존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서 한 4월 중순, 그리고 황사 같은 경우는 2월, 3월, 4월, 5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황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앞서 오존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좀 해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어린이나 노약자, 특히 그 심장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들은 실외 활동을 가급적
그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세먼지하고 다르게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는 입자상 물질이고,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는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경우에도 그 뭐 격렬한 운동 그런 것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네. 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뭐 기후 비상사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도 좀 같이 궁금을 합니다. 예,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어떤 결과로서 그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보다 지구에서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적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물질에 의해서 가속화가 되냐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이 함께 방출이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온실가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존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존의 광화학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오존 생성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오존은 또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도를 또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오존이 높아지고, 오존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그 어떤 배출을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 예보 송창근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네. 봄이면 미세먼지, 또 지금은 오존주의보까지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 피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날씨가 맑은데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싶었을 때는 오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